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7명의 그 강연자 중에서 최고령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몰랐습니다. 오늘 와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위로의 박수를 쳐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치과 생활이 13년 되었습니다. 13년 저희 치과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작은아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는 굉장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대학교 때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승무원이 너무너무 되고 싶어하는 친구 덕에 대한항공에 입사를 해서 6년간 승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8월에 잘 아는 지인분 권유로 오픈하는 치과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세미나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13년 전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 당시에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 분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지금과 병원이 좀 달랐습니다. 지금 저희 원장님도 그 당시 마찬가지인데요. 원장님들 좀 권위적이신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치과 직원들은 서비스나 친절 이런 걸 좀 굉장히 불편해하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보다 환자 위에 병원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원장님 6분에 치과 위생사 20명 그리고 원문과 직원 저를 포함해서 달랑 2명이 정말 처리하기에는 첫날부터 환자가 너무 많이 밀려왔습니다. 서비스니 응대니 이런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가 없었고요. 정말 하루하루 밀려오는 환자를 처리하기가 좀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다리를 이렇게 벽에다 올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다리가 아파서.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저를 딱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도대체 원장님들은 나를 뽑아서 왜 뽑으신 거지? 내가 이 병원 들어와서 지금 병원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까짓것 제가 6년간 승무원 했는데 그래도 서비스를 했는데 그래 그 당시는 청주는 그렇게 많이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3년 안에 딱 3년이다. 3년 안에 청주에서 제일 친절한 병원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서비스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병원 서비스나 비행기 서비스는 다를 게 없더라고요. 네. 여기서 뉴욕까지 가는 13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있는 거나 8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병원에 있는 거나 환자나 그 속에 있는 환자나 승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마음은 바라는 서비스는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직원이 많은 상태에서 같은 서비스를 환자한테 대한다는 건 정말 많은 훈련과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고맙게도 저희 직원분들이 너무 잘 따라와 줬고요. 저는 힘을 내서 하나하나 서비스라는 거를 병원에 접목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이라는 곳은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서비스는 사람이 표현하는 거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건데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교육 시간이 길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장님, 교육 한두 번 받으면 될까요? 저는 원장님 저 그렇게 못합니다. 한두 번 교육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욕심이었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방법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중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럼 제가 청주에서 3년 안에 최고로 친절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매일 아침 직원이 한 40명이 되는데요. 이렇게 강당에 모여서 매일 조회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접객 용어 5개 골라가지고 연습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교육할 때 항상 원장님들이 이렇게 뒤로 빠지세요. 안 들어오세요. 근데 그때도 좀 저는 저희 병원 원장님들만큼은 좀 친근하고 환자분들한테 따뜻한 이미지를 전달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지금 저희 보이는 것처럼 원장님들도 서비스 교육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잘한 직원한테는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칭찬받는 직원들, 잘하는 직원을 뽑아서 격려를 해주고 동기부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사실 서비스를 하다 보면 좀 배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인사하는 거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만 하고 다시 또 현장에 가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좀 넘게 시작을 했는데 진료 시작 5분 전에 저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5분 전에 그 입구에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인사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어디 가서 식당 아주머니를 만나든 주차 관리하시는 분을 만나든 인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화가 3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너무 닭살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시다가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나중에는 입소문도 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 병원 참 친절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직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장님, 저희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저희 너무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환자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직원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 교육에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3번째는 저예요. 제가 제일 신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도 처음에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도 이렇게 서비스라는 게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질 수가 있구나.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정말 최고로 친절한 병원, 참 친절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씀들을 병원에 오실 때마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기뻐했죠. 한참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저희 병원만큼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세상이 정말 빨리 바뀌는데 환자분들 마음은 더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언제까지나 1등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영원한 1등이라는 건 없는 거고 영원한 최고라는 거는 없는 거구나. 욕심 버리고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라는 건 기본으로 가고요. 그 말고 우리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뭔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거를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10년 있다 문 닫을 거 아니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 올해 13년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0년, 20년이 지나도 환자분들이 기억해주고 지금 오시는 분들을 꽉 잡을 수 있는 뭔가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때는 저희가 이게 기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정리하니까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몰랐어요. 저희는 이제 안에서 환자들 관리만 하느라고 바깥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청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인구 한 70만도 안 되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10분 거리에 세상에 치과가 29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30분 거리에 치과가 96개가 있더라고요. 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30분 거리에 이렇게 많은 치과가 있었구나. 이걸 보고 나니까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한테 더 잘해야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분들 정말 우리 병원에서 오랫동안 진료받고 오랫동안 우리의 충성고기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도 수학 분석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정말 많은 곳에서 강점과 약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못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못하는 것을 보완해 가는 방법으로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저희는 한 1년에 2번씩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문조사가 의도된 내용으로 의도된 답을 내게 하는 의미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환자와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거를 저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온 결과를 약속으로 만들어서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이 참 좋은 치과병원이 고객과 귀를 기울고 있는 병원이구나라는 부분을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이제 월말 통계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 소개와 환자 소개와 소문으로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누군가의 소개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우리 병원에 뭔가 한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겠죠. 근데 그 부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거를 만들기 위한 환자관리 시스템이 필요했는데요. 그 당시에 CRM이 한참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CRM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병원의 CRM은요, 단지 숫자 노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CRM을 하시는 분들 아마 중간에 하시다가 포기한 병원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지금까지 쭉 이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고객들이 병원을 평가할 때 이렇게 크게 4가지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병원이 고객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원장과 직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고객을 대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이 병원은 진료와 퀄리티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네 번째로 이 병원은 서비스와 환경이 얼마나 고객들한테 잘 맞춰져 있는지, 이렇게 4가지를 놓고 환자분들을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난리가 났습니다. 각각 파트에서 TF팀, CRM팀, MOT팀, 홈페이지팀 나누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이 쌓이더라고요. 네, 근데 데이터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저 데이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데이터가 저희가 하는 걸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려고 하면은 그 데이터로 안 나왔어.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데이터가 저희가 하는 거를 중간에 포기하게 하거나 흐지부지하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CRM이라는 거는 이렇게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관리하고 환자에 대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저는 병원에서 꼭 바뀌지 말아야 할 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카피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노래인데 웃으셔야 되는데 네. 이런 광고 카피가 있는데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고 하는 거는 가족이나 연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환자분 어제 얘기했으니까 오늘 알겠지? 아니더라고요. 환자분은 저희가 적어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환자한테 전해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아마 모든 병원에서 다 하고 있을 텐데요. 전산의 한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릭으로 적을 수 없는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환자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저희도 차트에다가 전산을 쓰고 있긴 한데 이렇게 만들어서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가 진료가 끝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내용을 알고 환자한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서비스에 대해서 환자 관리에 대해서 CRM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거 말고 우리 병원에 정말로 필요한 제도적인 시스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과 진료상 특성상 대기 시간이 한 30분 넘잖아요. 그래서 대기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네일 아트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손 마사지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아치과가 대기 시간 되게 길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은행 갔다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인벨을 준비를 해서 차인벨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그다음 멀리 오시는 분들한테 차량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사실 벤치마킹 많이 하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 환자한테 제공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RM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렇게 많이 모아진 데이터가 환자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어야 되고 환자한테 저희가 실행할 수 있어야지만 올바른 CRM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지금 저희 병원 자랑이라고 하면은 13년간 데이터가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그 환자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지금 정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언제 저희 직원이나 원장이 바뀌시더라도 환자가 왔을 때 저희가 그때의 내용을 기억하고 멘트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실력이거든요. 정말 임상이나 상담이나 이런 실력이 없으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저희 병원에서 해왔던 CRM이나 서비스나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고 사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실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력이라는 건 교육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을 할 때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열정이라는 거는 30%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본인이 하는 건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30%의 역할들을 원장님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교육을 할 때는 항상 원장님들이 먼저 교육을 해주십니다. 사진을 찍으시네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과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과에 있는 담당 직원이 나와서 교육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교육을 할 때 봤더니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자료 찾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듣는 나머지 학생들은 직원들은 그렇지가 않겠지만 그 교육을 하는 직원만큼은 정말 그 파트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1년, 2년을 하다 보니까 그 담당 과에서 한두 명 정도는 정말 어디다 내놔도 정말 빠지지 않는 그런 전문가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치과다 보니까 이론보다 또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임상 컨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기간에는 저희가 진료가 7시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1층부터 4층까지 강 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밤 늦게까지 템포를 깎는다든지 모델을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상담 매뉴얼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상담 매뉴얼, MOT 매뉴얼 이렇게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이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냥 글로 읽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총 12편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내용 가지고 직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그게 매뉴얼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개개별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진료실에 맞는 상황들을 뽑아서 이렇게 또 마지막에 롤플레잉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을 해보니까 매뉴얼은 이제 있으면 좋은 건데요. 그 매뉴얼만 믿고 직원들한테 맡기는 거는 원장님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직원이 직접 참여를 해야지만 그 직원의 능력이 향상되고 병원도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MT를 가거든요. 2번 가는데 한 번은 가서 신나게 놉니다. 네.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신나게 아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갔다 오면은 이렇게 액션 플랜이 짜집니다. 각 진료실별로. 예, 그러면 그 액션 플랜을 짜서 만들어서 제가 진료실에 소독실이나 라카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켜지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MT에 갔다 와서 이렇게 우리끼리 이런 약속을 했다. 이런 걸 만들기로 했다라는 걸 잊지 않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거는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거든 간에 같이 연관돼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저희 병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직원이거든요. 앞에 있었던 서비스나 교육이나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메인은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들이 병원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희는 펀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촌스러워 보이죠? 네, 1년 차입니다. 네, 1년 차고 위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세련돼 보이나요? 3년 차, 2년 차입니다. 이렇게 멘토 짝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와서 수습 기간 동안 이 멘토들이 멘티들을 같이 챙겨주고 밥 먹으러 갈 때나 아니면 교육할 때 같이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신입 직원이 업무일지를 쓰는 거고요. 왼쪽은 쓴 거에 대해서 멘토들이 답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격려의 말도 많이 해주고요. 화이팅이나 뭐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 넣어서 정말 그 직원들이 조금 더 병원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하면 제가 위에 적응 잘 내용 좋은 거 이렇게 지금 빨간 걸 표시해놨는데 저희는 아침 조회 때 이런 내용들도 직원들 공지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멘토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빨리 알려줘서 다른 내년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다시 이런 멘토 역할을 했을 때 기본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본보기로 같이 교육을 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과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미션은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데요. 이 8가지 내용 중에서 이거를 통에 넣어서 뽑아요. 예, 뽑아가지고 이제 마구잡이로 뽑히는 거거든요. 뭐가 걸릴지 모릅니다. 그럼 그 뽑힌 직원들은 한 달에 2번입니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해주면은 사실 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요. 근데 듣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또 즐겁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미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쭉 지나고 나면 이제 마니또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1년 연말 되면 마음이 왜 순해지잖아요. 왜 열어지고 굉장히 감정적이 되고 그래서 저희 마니또라는 게임을 해서 네, 마니또라는 게임을 해서 좀 그 연말에 정을 좀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골든벨을 울려라라고 하는 건데 전 직원이 바닥에 다 앉아서 하거든요. 물론 원장님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상식 한 50문제, 임상 50문제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몇 번을 했지만 원장님이 1등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거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돛담배가 보이나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밑에 무수히 많은 작은 배들이 끌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병원이라는 배가 앞에 나갈 때 그 안에 각 파트에서 원무과 팀장님 1년차, 2년차부터 해서 각 방향에서 각 위치에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전 중간에 정말 이 정도면 됐지 뭐 도대체 뭘 더 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정말 저의 엄청난 오만과 편견이었고요. 끊임없는 이런 노력과 변화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앞에서 지금 빨리 끝내라고 하시네요. 네. 저희 이 13년간의 병원 경험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뒤에 이 내용 13년을 정말 1년차 때부터 저희랑 같이 해준 직원들이 지금 같이 나와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지금이란 말을 좋아하는데요. 세상에 필요한 금이 3가지가 있대요. 소금, 황금, 지금. 이 3가지래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을 참 좋아하고요.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 순간 제가 13년의 시간을 세월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